Yes, I'm ready to fight. 지금부터 진짜 배틀의 시작이다. Boy, 마지막에 웃는 나를 기대해봐. 깊게 심호흡하고 어깨와 다리 풀어주고 Get set, keep the power, let's go. 끝없이 내 앞에 펼쳐진 모험과 경쟁의 순간들. 노력과 헌신을 해주신 분들께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작품 자체를. 예.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fight. 우리와 맞서서 fight. 우리는 하나이여. 어둠을 달구나. 정의를 위해 fight. 널 지키려고 난 fight.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 해. 'Cause I'm your 액션! 가녀린 여인을 괴롭히는 거 비정권이 용서하지 않겠어! 다들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전드 히어로는. 삼국지를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특촬물로 일종의 각색 혹은 재창작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서보라고요. 드림 배틀은 신사함 중 하나죠. 영호패야, 주군을 잘 모시렴. 바로 주군을 뵙습니다. 드림 배틀이란 선택받은 영웅들이 서로 꼽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 땀을 흘리고. 이 드림 배틀이라는 작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의 승자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드림 배틀이에요. 드림 배틀에 뛰어든 인물들의 치열한 대결의 이야기인데, 그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사정없이 짓밟는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일한 예외를 보이는 것이 유비인데, 유비야말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패배자에 대한 어떤 연민과 자비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의 시청자가 될 어린이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어떤 소위 얘기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 같은 것들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비가 전하는 메시지, 모두의 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남의 꿈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있다. 유비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린이 시청자들이 보고 느끼고, 또 이런 경쟁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약간의 교훈이나마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신일체. 분신일체라 하면 한마디로 이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의 핵심 컨셉이다. 분신일체는 군주와 신하가 한 몸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레전드 히어로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테마와 어떤 이런 완구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요. 군신일체는 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사실 삼국지 원작을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이지 액션 히어로나 문제 해결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사실 직접 변신해서 싸우는 그런 히어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죠. 유비는 그냥 싸움을 하지 않는 인물이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거는 싸움을 하는 변신 히어로고,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폐기된 기획안들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군신일체, 관우의 어떤 싸움의 기술과 유비의 몸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히어로가 나온다. 군신 간의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군신 간의 뜨거운 의리나 이런 것들도 삼국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설 속 영웅의 이름을 받아 새로운 히어로가 탄생하니 그들을 레전드 히어로라 부른다. 네, 이제 2010년 초에 최초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영웅들이 나오는 특촬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했는데 정 감독님께서 그렇다면 기왕이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삼국지의 영웅들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서게 됐죠. 초반에는 뭐 그쵸, 그냥 저하고 지한솔 작가, 박한 디자이너 이렇게 셋이서 저희 집에서 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가면서 이제 그냥 홈메이드 기획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기획 시작을 착수한 것이 그러니까 시작한 게 2010년 초였고 기획을 마무리한 게 2011년 초가 돼서 딱 만 1년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삼국지라는 어떤 대단히 복잡한 원작이 어떤 아무래도 나이 어린 타겟이 봐야 하는 특촬물의 굉장히 단순한 서사 구조 안으로 이제 이걸 이식하는 것의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해나가면서 뭐 버전 2.0, 3.0, 4.0 여러 가지 버전들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기획을 마무리를 하게 됐고 그게 기획의 과정이 1년이었는데 또 기획을 마무리하고도 투자부터 실제작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초반에는 특촬물이라는 거를 한국에서 만들어 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스터디였어요. 특촬이라는 그 소재에 도전하다가 이제 좀 그 중도에서 이제 드랍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이 워낙 특촬의 종주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특촬을 이제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두려움이 되게 많이 앞섰죠. 되게 일본에서 이제 먼저 선행한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했었고 초반에는 어떤 그런 심리가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특촬물이라는 컨텐츠가 한국에서 당시 한국에서도 사실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많이 없고 그리고 당시 앞전에 있었던 이레다이온이라는 그 특촬물 이후로 진짜 한 5, 6년을 다시 저희가 이제 6년 전에 기획할 때는 한 4, 5년 동안은 만들어져 본 적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삼국지라는 콘텐츠가 사실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만들어지는데 의외로 특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촬을 다루기가. 왜냐면 인물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캐릭터를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었고요. 특촬의 매력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의 소울과 실사의 몸인 것이죠. 네, 사실 제가 애니 작업도 많이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어떤 꿈이라고 한다면 실사 물론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실사 촬영은 좀 더 현실에 기반을 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촬 같은 경우는 그런 꿈과 현실이 그러니까 애니적인 요소와 실사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장르가 아닌가. 또 삼국지의 경우도 삼국지의 영문이 로맨스 오브 쓰리 킹덤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낭만적인 또 실제 우리가 현대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꿈과 현실의 중간 지점에 있는 특촬이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 만화적인 뭐 소울이라고 할까, 스피릿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또 그 말하자면 있는 간극을 또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관객들을 약간 좀 어지럽고 아스트하게 만드는 것도 특촬의 매력인 것 같고요. 만드는 그 과정들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사실은 한국에서 제대로 특촬물을 만들어 본 사람도 거의 없고 또 만들어 본 경험들이 없다 보니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하나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개척한다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고비가 없겠죠 생각하면 뭐 어김없이 또 고비가 나타나고 그런 고비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제 그 완구팀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구라는 게 이제 어떤 저가의 그런 그 재료라든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거대한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단가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디자인에 이제 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갔죠. 그래서 또 한국에 특촬물을 만든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까지 또 알아서 또 저기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 찾아뵈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또 유사한 이제 업종이랑 유사한 작품들 또 저희가 찾아보면서 또 독학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던 과정이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었고 한국과 중국의 정서적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선상인데 중국이 잘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시간이 없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로 간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좁혀가면서 만들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합의를 보고 결정을 했던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진짜 큰 산을 넘는 듯한 그런 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든다는 부분들은 중국은 좀 특수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제 심의라는 제도가 있고 모든 콘텐츠는 사실은 기획단계부터 중국 정부의 심의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최종 만들었던 결과물도 중국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한중 합작입니다. 합작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만들어내는 내용도 또 같이 나눠야 되는 거고 그렇게 뭐 완구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삼국지라는 중국 고전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많습니다. 그 정신적인 면에서 캐릭터를 통해서 그 삼국지에 있는 테마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레전드 히어로는. 우리 멤버들이 다 여러 가지 의도와 생각을 이 작품에 넣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분들, 어린이 관객분들 그리고 또 어른들까지 그냥 보실 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올 줄 알았으면 감히 시작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무엇보다도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온 그 스태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노력과 헌신을 해주신 분들께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주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예시가 된 그런 새로운 도전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눈을 봤을 때 이렇게 돌아설 때 한 번씩 이렇게 제 스스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열정과 그 다음에 그 매력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온 그 스태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뭐 잘 끝까지 해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더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